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경상도의 던전이라던 포항의 죽도시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엔 횟집 골목과 대게 골목을 구경할 겁니다. 자고로 던전을 제대로 플레이하려면 그런 곳들을 가봐야 하죠. 이렇게 점포들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상호 간의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이쪽은 점포마다 이렇게 화로수조가 앞에 놓여있고 횟감을 사면 안쪽 식당에서 먹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편에 식당을 겸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상차림비는 별도이며 매운탕 포함 인당 5,000원입니다. 이는 시장 내 모든 집들이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분위기였고, 손님들과 상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체로 단골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럼 횟집 골목은 호객행위가 없었냐고요? 함께 보시죠.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쿨레 불풀 나는 이모님. 호객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회 좀 보고 가세요 라는 인사치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호객 행위가 없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주말이라 그렇겠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아주 분주하네요. 또한 이 골목 통로가 아주 좁아서 손님을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기에도 약간 불편할 정도라서요. 대부분 광어, 우럭 등 만만한 양식 횟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연산이라면 약간의 자버리 정도로 구색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가자미 중엔 요것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가자미라고 불리는 용가자미란 놈이죠. 네, 지난 영상에서 건어물집 이모님이 설명해줬던 가자미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원래 용가자미거든요. 용가자미? 네, 여기서 많이 나고 가자미가 맛있다 해서 그냥 참가자미. 참가자미? 상인 아주머니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주셨네요. 여기선 용가자미를 참가자미란 방언으로 부르지만 사실 둘은 다른 종이죠. 사실 가자미 중 회맛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회 맛있기로 유명한 건 바로 이거죠. 줄가자미입니다. 그럼 이 시가리 작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파세요? 10만원? 확실히 비싸죠. 근데 이렇게 작은 건 사실 제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드시는 건 절대 비추고, 클수록 맛이 좋거든요. 여기 이 정도 크기면 진짜 먹을 맛은 날 겁니다. 요건 가격은 안 물어봤는데 2kg은 넘을 듯하니 못해도 30만원은 나갈 듯해요. 잠깐 30만원이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산 잘못했어. 저는 지방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먹을 때 이런 걸 즐겨 먹습니다. 바로 자연산 자버로 통하는 자그마한 생선들인데요. 되려 근처 앞바다에서 잡힌 저런 자보가 놀러온 기분도 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값도 나름 저렴하죠. 그럼 저런 잡어들은 어떻게 파세요? 잡어는 키로에 3만원? 한 가지 비밀이라면 대다수 상인분들은 저거 안 좋아합니다.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짜잘해서 손은 많이 가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저런 작은 생선 10마리로 회를 뜰 바에 차라리 큰 광어 한 마리 뜨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또 이쪽에 보이는 건 빨간 회떼라는 생선인데요. 이쪽에서 홍치라고 불리는 잡어 중에 상잡어입니다. 보통 물회나 모둠회에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걸 섞어서 드시면 모를까 이걸 단독으로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던전의 첫 번째 구역 횟집 골목을 돌아봤는데요. 개인적인 소감이라면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뭐요? 던전이라기엔 난이도가 너무 낮았어요. 이건 뭐 튜토리얼 수준입니다. 횟감 시세와 초장집 금액도 생각보단 저렴했고요. 특히 위쪽 강원도에 비하면 이 정도야 뭐 해자로운 수준이죠. 호객행위는 호객이라기에도 애매한 정도였고요. 전국구 레벨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른 극악 난이도의 시장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하진 않거든요. 앞으로 죽도시장은 던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대신 그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올해도 여전히 보이는 이 박달대게입니다. 박달대게는 단단한 박달나무처럼 속살이 꽉 찼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영덕과 포항에선 이런 좋은 대게의 집게발에 인증마크인 완장을 채워줍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건 영덕의 박달대게 완장이고, 이건 구룡 복건인데요. 둘 다 끊기 전엔 풀 수 없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스티커로 되어 있죠. 지역에서 인증한 완장이 아닙니다. 수율 좋은 러시아 대게에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물론 대게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팔에 완장을 차면 박달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오해가 생길 소지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선 게를 사러 갔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봐도 너무 희급을 해서 패스. 그나마 가성비로 먹어볼 만한 대게라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어째 대게치고 빛깔이 붉으스름하죠? 이건 서식지에 따른 색깔 차이입니다. 깊은 곳에 살수록 색이 붉은 경향이 있어요. 대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사는 홍게가 시뻘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12만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은 국산 대게는 없었습니다. 전멸이에요. 이번엔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질보단 양입니다. 일단은 다 살아있는 게라서 크게 망할 일은 없겠네요. 10마리 12만원짜리 한 줄 구입해봅니다. 게를 찌는 동안 마케로 좀 사오기로 했어요. 탈주 중인 문어가 보이길래 어머니 문어 나가요. 신고도 했습니다. 결국 붙잡혀 들어가는 머머리찡. 요거 하나만 좀 포장 좀 해갈게요. 요새는 손질한 생선을 세절기에 넣으면 몇 초 만에 마케가 뚝딱 나와요. 그렇게 나온 마케를 저 플라스틱 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돌리면 물기가 쫙 빠져요. 이걸 물빨래 한다고 해서 맛도 빠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신 민물에서 소독되는 효과가 있어 이런 좌판에선 좀 더 안전합니다. 맛이 좀 밍밍해진다는 건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무침이나 물회로 먹을 거고 값싼 잡어들이라 별 신경은 안 씁니다. 막회를 사면 저렇게 무침용 야채도 같이 주시거든요. 애초에 그냥 먹지 말고 무쳐 먹으라고 나온 겁니다. 나름 얼음까지 퍼서 아이스팩을 만들어 주시고 보냉 쇼핑백에 깔끔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이건 마케에 들어간 청어입니다. 고소한 맛이 진한 붉은살 생선이죠. 이건 함께 들어간 핫꽁치고요. 꽁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건 깔끔한 흰살 생선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포만 떠서 팔기도 해요. 마케에 들어간 세 번째 생선 기름가자미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마케에는 뼈째 썰어 먹는 생선이 많이 쓰이니 뼈 씹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합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좌판 특성상 기온이 높은 계절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살 건 다 샀네요. 숙소에 가서 먹을 겁니다. 정말 커도 너무 큰 시장이라서 대여섯 시간은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너무 넓고 복잡해서 던전이 된 걸로. 마지막으로 죽도시장을 찾으시는 분들께 팁이라면 가장 좋은 건 복잡한 주말을 피해 평일 방문을 하는 거지만 그게 힘든 분들은 가급적 아침 일찍 오시란 겁니다. 더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시장 곳곳의 맛집들도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 여유있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사온 대게는 숙소에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개체 차이가 있지만 평균 수율은 60% 정도? 사람마다 양이냐 질이냐의 취향은 다르지만 저는 부실한 건 여러 마리보다 꽉 찬 것 한 마리가 낫다는 주의라서 아직 이 가격이 수율에선 추천은 안 드립니다. 수율 낮은 한 마리는 그냥 라면 끓여 먹었네요. 그리고 이건 아까 사온 막회입니다. 이렇게 야채를 함께 챙겨주셨고요. 양배추 따위 없습니다. 포항 스타일은 무채죠. 회를 풀어봤더니 이건 뭐 거의 미쳤네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제 야채 넣고 무쳐 먹을 겁니다. 일단 먹을 만큼만 간단히 좀 무쳤습니다. 확실히 아삭한 무채가 어우러지니 다소 무른 횟감들의 식감이 보완됩니다. 그리고 물에 빨았다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베이스인 청어가 원체 기름진 생선이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먼 길을 달려왔네요. 경남 통영의 서울시장에 왔습니다. 새벽에 오면 더 볼 게 많지만 뭐 그래도 아직 오전이니 슬슬 둘러볼게요. 할머님 한 분이 뭘 열심히 까고 계십니다. 바로 흔히 딱새우라 불리는 가시발 새우입니다. 껍질이 날카롭고 단단해서 벗기는데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까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눈에 보이네요. 할머님들은 잠시도 그냥 쉬는 법이 없죠. 여긴 홍합을 손질하시네요. 시장 할머니들 중 허리가 안 굽은 분이 없던데 이 굽은 허리는 할머니들의 강인한 삶의 흔적이겠죠. 어쩐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가지 해물들이 놓여있네요. 개조개, 백합, 홍합, 소라, 가리비, 꽃게와 낙지도 조금 보이고 이쪽에는 붕장어가 바글바글하네요. 통영에선 붕장어도 많이 잡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 이 집 서울시장에서 유명한 집이죠. 바로 이겁니다. 마산에서 아주 감질나게 맛본 배도라치. 살도 통통하게 올랐고 씨알도 훨씬 굵네요. 오늘은 아마 이걸로 2차전 갈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귀여운 생선들은 역시 지난주에 못 찾은 도토레미입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보기보다 회맛이 좋죠. 오늘의 횟감으로 당첨입니다. 도토레미하고 빼도락지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좀 먹고 싶습니다. 지난주 마산에서 못 먹은 도토레미와 부족하게 먹은 빼도락지를 구입합니다. 쌍동가리가 통통하게 살이 잘 올랐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돈 많이 들고 할머니들 말고 돈 안 낸다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담으셨네요. 가격은 쌍동가리가 킬로그램당 2만원, 배도라치가 킬로그램당 4만원으로 배도라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잡어란 게 참 손이 많이 가는데 특히 배도라치는 손질 난이도가 극악이죠. 하물며 이렇게 많은 양을 일일이 써는데 인건비는 감안해야죠. 여기선 배도라치를 메인으로 쌍동가리를 조금 곁들여서 35,000원에 맞췄습니다. 양은 충분합니다. 배도라치가 워낙 머리가 작아서 수율이 높거든요.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역시 장어나 미꾸라지와 흡사하죠. 그래서인지 이게 정력에 좋다라는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만 어째서인지 이때 제 입꼬리가 올라갔던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손질 들어갑니다. 평소엔 손질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옆에서 좀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회를 정말 꼼꼼히 깔끔하게 잘 떠주시거든요. 생명력이 강한 배도라치는 손질할 때 계속해서 몸을 꿈틀댑니다. 게다가 몸통도 아주 미끌미끌해서 손질이 여간 까다롭지 않죠. 해서 이렇게 장어처럼 눈가를 못에 박아 고정시켜놓고 작업하면 로스도 줄이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은 생선을 마리수로 작업하는 건 아주 번거로운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서는 그 흔한 탈피기도 안 씁니다. 하지만 칼질 한 번에 껍질이 쭉쭉 벗겨집니다. 원래 배도라치가 껍질이 잘 벗겨지는 놈이긴 하나 그래도 손질이 너무 경쾌해서 한참을 구경했네요. 우선 적당히 쫄깃한 쌍동가리는 이렇게 통으로 길게 손질해서 한 점으로도 맛과 식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외로 식감이 강한 생선인 배도라치는 이렇게 장칼집을 넣어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꼭 샤브샤브용 게장어나 청어 장가시 끊어주는 것 같죠? 그럼 이렇게 가로로 넓게 썰어도 식감이 부담스럽지 않죠. 이번엔 결을 끊지 않고 세로로 길게 썹니다. 대신 두께를 가늘게
가늘게 하여 질긴 느낌을 없앴어요. 생선별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맛볼 수 있게 해주시네요. 오늘 만약에 수아리 가시면 배달하시면 내일 드셔도 상관없어요. 살 자체가 틀려요. 일반 생선들하고 완전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워낙 덩치가 작고 대가리도 작아서 서더리를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탕거리용을 따로 조금 샀습니다. 대가리 빼고 꼬리 조금 치고 그냥 통통 내가 그냥 제가 끊어가지고 지금 들을 계세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어요. 살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장어 통머리 장어 이제 그런 구워 내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시장에서 돌돔을 들고 다니는 이상한 놈이 보이거들랑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횟감을 사들고는 꽃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 시장에 와서 게를 안 먹으면 병이 나는 분이 계셔서요. 지금 꽃게는 아직 살이 없고 이쪽은 꽃게가 비싼 편이다. 네, 이미 소용없습니다. 저거 먹기 전에는 안 갈 겁니다. 우리도 먹으려고 쪘다며 유혹하는 사장님. 결국 못 이기는 저 꽃게도 1kg 구매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건 손질 과정을 감탄하며 지켜봤던 오늘의 회. 요 우유 빛깔 뽀샤시한 게 도토레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배도라치입니다. 이건 가늘게 세로로 썬 거고요. 이건 장칼집을 넣고 가로로 넓게 썬 겁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매끈하게 썰린 절단면이 아주 촉촉해 보이죠? 과일에 과즙이 있고 고기에 육즙이 있듯이 생선도 즙이 있죠. 물론 저만큼 진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보면 이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쌍둥가리는 봄, 가을, 연 2회 산란하는 어종이에요. 해서 늦겨울, 늦여름엔 맛이 좋죠. 지금이 끝물입니다. 쬐끄만 녀석이 은근 단맛이 진하고 식감도 좋으니 경남 지역에 오시거들랑 꼭 한번 드셔보세요. 윤기가 좌르르한 배도라치도 기름이 제법 올랐죠. 역시 꽤 달큰한데 맛도 맛있지만 식감이 참 좋아요. 웬만한 전복치보다 육질이 더 탄력적입니다. 참고로 배도라치는 겨울에 산란하는 종으로 전복치와 마찬가지로 여름부터 가을이 제철입니다. 이건 가늘게 세로로 썬 배도라치. 육질이 강한 생선을 이렇게 썰어내면 질기지 않으면서도 탱글한 식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시골표 깻잎에도 푸짐하게 싸먹어보고 신나게 계속 먹고 또 먹고 마지막으로 국물이 나왔네요. 배도라치 매운탕입니다. 오리지널 통영 스타일로 끓여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토막낸 배도라치를 된장 살짝 풀어서 끓여주셨네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 이 고기 잘 안 사. 네, 그리고 이 고기가 참 옛날에 보냈는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내죠? 예. 내가 볼 때는 이 바닷가의 집인 것 같아. 서울 사람이에요. 꼭 진짜 전남 지역의 통장어탕과 유사한 비주얼입니다. 우선 해안 지역답게 간은 꽤나 짭조름한 편인데 된장을 살짝 풀어서 비린내도 없고 아주 구수하네요. 굉장히 소박하고 투박한 느낌입니다. 회로 먹을 때와 달리 입안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스르륵 풀어집니다. 살맛은 무척 담백해요. 몰캉몰캉한 껍질은 의외로 달큰한 맛이 있고요. 아니 무화과 요거 어떻게 해요? 10,000원. 10,000원? 이거 한 바구니만 주세요. 화장실 다녀오다가 무화과 파시는 할머님이 보이셔서 한 바구니 샀습니다. 식당 이모랑 나눠 먹으려고요. 다시 돌아와서 디저트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무화과가 사라지는 마술쇼.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 제주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네요. 비가 많이 와 다른 구경은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동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최대 관광시장이죠. 와, 여긴 비 내리는 월요일에도 정말 사람이 많네요. 제주도의 사람들은 죄다 여기 모였나 봅니다. 먼저 동문시장에도 이런 기념품 상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귤 가게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귤도 품종이 너무 많아져서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동문시장에는 수많은 수산물 판매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메인 품목이라면 당연히 갈치입니다. 시장 어딜 가나 은빛 반짝이는 갈치들이 한가득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생선들도 마찬가지지만 갈치도 크면 클수록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커집니다. 매니저가 아주 좋아하는 생선이기도 해서 오늘은 저도 회가 아니니 갈치를 좀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가장 크고 맛있는 걸 먹기로 했어요. 비슷한 크기면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살이 많고 맛있겠죠? 이 정도 사이즈가 넘는 갈치는 일반적인 식당에선 거의 볼 수가 없죠. 제주도에서 뭘 먹을까 검색하다 보면 흔히 이런 통갈치 요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좀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가격도 은근히 비싸고. 그래서 전 진짜 크고 맛있는 갈치를 직접 골라서 사 먹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특대 사이즈 갈치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생각외로 엄청나다고 할 만한 갈치는 없어서 적당한 녀석으로 골랐습니다. 한 마리 8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토막 쳐서 칼집만 좀 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질한 갈치를 들고 식당으로 와서 구이 반 조림 반으로 조리를 부탁했어요. 네, 동문시장에도 초장집이 있거든요. 재료를 사가서 이렇게 여러가지 조리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곁들이 반찬이야 뭐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말했듯이 저는 메인 한 가지만 조지면 되는 스타일이라 갈치가 요 정도만 돼도 살이 꽤나 두툼하죠.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구이부터 따뜻할 때 한 토막 가져다 먹어보려는데 한 토막이 상당히 크죠. 앞접시가 꽉 차네요. 작은 갈치는 가시 바르기도 귀찮고 막상 살도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큰 것들은 확실히 이렇게 먹을 맛이 납니다. 기름진 갈치를 이렇게 겉바속촉하게 굽는데 맛은 없을 수가 없겠죠.
크기가 크니 부지런히 먹고 또 먹어도 양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칼칼한 조림 차례입니다. 정말 밥도둑이자 술도둑이죠. 감자도 넉넉히 넣어주셨네요. 이 조림은 아무래도 초장집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제주식으로 고사리를 듬뿍 넣고 해주는 집도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포슬포슬한 감자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양은 냄비에 나오는 저렴한 갈치조림도 나름의 맛이 있지만 갈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식으로 좋은 갈치를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갈치는 내륙에선 보기도 어려우니 여행 온 김에 호사를 누려보는 거죠. 양은 3명도 먹을 만큼 충분했고요. 또 하나 동문시장에서 갈치를 먹을 때 좋았던 건 바로 이거였네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요. 덕분에 3만원 환급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칠지갈치를 55,000원에 먹은 셈이네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확인해서 알뜰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주문진입니다. 어민시장과 풍물시장 사이에 먹자골목이 있죠. 먼저 여기도 보고 갈게요. 이 먹자골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빨간 값비싼 횟감용 새우들입니다. 독도새우라 하는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예요. 여길 보면 같은 꽃새우인데 가격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렴한 새우는 색이 좀 허옇고 크기가 작죠. 반면 비싼 새우는 붉은색이 강하고 크기도 큽니다. 이럴 때는 값이 더 비싸더라도 후자입니다. 어차피 이런 건 가성비는 포기해야 하는 분목이죠. 분명 이왕 온 거 그 유명한 독도새우 한번 먹어보자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이왕 한 번이라면 제대로 된 걸로 제맛을 느껴보셨으면 하거든요. 자잘하고 싼 건 싼 값을 합니다. 제맛 보기가 어려워요. 애매하게 비싼 걸 골라서 에이 뭐야 별맛 없네 하기보단 한 번을 먹더라도 매력을 한껏 느끼고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주의라서요.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성은 싼 것보다 맛있는 것에도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품목이라면 당연히 가성비를 따져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싼 생선이나 음식만을 찾는 건 취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이상한 거 비싼 값에 먹고 뭐 그럽니다. 그럴 땐 그냥 대리 호갱 체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구독 버튼이나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도새우 외에 이 먹자골목의 시그니처 메뉴는 생선구이인데요. 양미리, 도루묵, 이면수와 오징어 등 제철 산지에서 나는 생선들 외에 선도가 떨어진 횟감용 새우들도 이렇게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섞어 드셔보셔도 재밌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리 구워둔 것들이라 더 오래 구우면 안 돼요. 맛없고 퍽퍽해집니다. 따뜻할 때 후딱 먹어야지 술안주로 느긋하게 즐기기엔 비추라는 거. 여기도 수조에 이 녀석이 들어있네요. 오늘의 타겟은 우럭 사촌 누르시볼락입니다. 저 파란색 지느러미가 이 녀석의 트레이드 마크죠. 볼수록 매력 있다는. 이쪽은 금방 다 돌아봤네요. 그럼 이제 메인인 풍물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워낙 방문객들이 많은 큰 시장이라서 역시 이쪽은 왁자지껄하네요. 주문진항엔 크고 작은 수산시장과 회센터가 많은데 이곳 풍물시장은 규모도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먹을 횟감을 골라볼게요. 이날 풍물시장에 많이 보이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오징어? 아니요, 이건 한치예요. 정확한 이름은 화살꼴뚜기입니다. 오징어보다 살이 연하고 단맛이 진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몸이 투명하고 눈이 녹색인 것도 한치의 특징입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초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물량도 많죠. 역시 무늬오징어든 한치든 오징어든 두 종류를 드시려면 주문진만한 곳이 없죠. 크기별로 가격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값이면 오징어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맛보기 힘든 한치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징어는 아무래도 흔하고 이 무늬오징어는 이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무늬오징어 요거 얼마씩해요? 제일 큰 거요? 네, 15만원? 역시 값이 꽤나 나가네요. 무늬오징어는 이제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치는 무조건 사이드로 픽스입니다. 또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 일단 계속 둘러봅니다. 오늘은 양보단 질로 가볍게 맛볼 생각입니다. 까치보고는 어떻게 해요? 키로에 15,000원. 15,000원? 그렇다면 이런 보거리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생긴 건 통통해도 수율이 낮은 생선이거든요. 킬로그램당 15,000원이니 수율을 감안해도 가성비는 좋습니다. 밀복은 어떻게 해요? 키로 2만원. 2만원? 분분해서 여기 분가 한 마리에서 한치에서 먹을만해. 제철 밀복도 한 마리 해야겠네요. 풍물시장을 거의 한 바퀴 다 돌아볼 쯤에 괜찮아 보이는 횟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요. 사무럭 요거 5만원? 오늘은 이 누르시볼락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참고로 얘는 1kg이 넘으면 꽤나 큰 겁니다. 유사종인 우럭이나 띠볼락에 비하면 소형종이거든요. 요 녀석을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이럴 땐 상인들이 최대한 재료를 처리하려고 하죠. 화로를 오래 갖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인심이 더 후해지기도 합니다. 시장은 다 돌아봤고요. 이 집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먼저 밀복 한 마리 구매하고요. 아까 받은 누르시볼락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밥을 먹고 왔으니 메인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구가 먹고 싶어 했던 고등어는 서비스로 한 마리 주셨고요. 말쥐치도 한 마리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하게 비단 멍게 한 마리 더 넣어주셨습니다. 먹고 싶던 건 얼추 다 들어갔네요. 보시다시피 회가 양이 많이 나오는 구성은 아닙니다. 이제 구입한 생선을 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복장에서 회를 따로 떠야 하거든요. 옆집에서 한치도 10,000원어치 2마리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산 횟감도 가져가서 함께 맡기면 되고요. 평일이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 끝났네요. 이건 회 뜨는 비용입니다. 저는 다 해서 12,000원 드렸어요. 이건 초장집 메뉴판입니다. 2인이나 4인이나 기본은 7,000원이네요. 먼저 고등어입니다. 육색이 아주 빨갛네요. 참우럭이고요. 양식우럭과 달리 육색이 깨끗하고 뽀얗죠? 그리고 사이드로 가지런히 삥 둘러진 요게 밀복입니다. 시장에서 종이장처럼 얇게 뜬 보고회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불편할 정도의 두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뼈째 썰어낸 말쥐치 새 것입니다. 아, 요것도 있었네요. 한치입니다. 세절기에 내렸어요. 미남멍게는 알뜰살뜰 주둥이까지 담아주셨네요. 그래도 생각보단 손질이 깔끔하죠? 고등어는 역시 강원도 것이 기름기는 좀 덜하네요. 그래도 뭐 달콤합니다. 2마리 10,000원이면 충분히 제목하고도 남죠. 탕도 나왔습니다. 이건 천천히 더 푹 끓여줄 거예요. 아차차, 요게 있었죠? 참우럭입니다. 육질이 아주 단단해서 꼬득꼬득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화로에 치고 단맛이 꽤나 진하게 올라옵니다. 우럭 종류는 개인적으로 숙성한 것보다는 오히려 화로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겨울 수산시장에서 큰 것이 보이면 꼭 먹는 횟감이에요. 비교하자면 깨끗한 바리과와 비슷할 듯한데 화로로 먹을 땐 작은 자바리나 북바리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한참 먹다가 양이 많아서 다 때려놓고 쌈도 싸먹었습니다. 회도 좋았지만 진짜 맛돌이가 완성됐네요. 우럭 종류를 드시면서 탕을 안 드시는 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에 빨간 양념을 하시는 것도 죄악입니다. 꼭 맑은 탕으로 드셔보세요. 비릴 것 같다고 매운탕으로만 탕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갓 잡은 신선한 재료에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선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잡내 없고 구수한 육수 맛을 한번 느끼면 그때부턴 빨간 매운탕에 눈이 안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입니다. 이상한 생선이 있다는 제보에 날아왔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리뷰했던 적이 있는 생선이긴 한데 과연 어떤 녀석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선 천천히 둘러보고 그 녀석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호항은 취급 품목에 따라 점포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갑각류와 선어류를 판매하는 점포들이고요. 겨울엔 역시 대게와 홍게가 주력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엔 화로 점포들이 모여있고요. 먼저 선어 점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쪽은 모두 동해 앞바다에서 잡힌 자연산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품목들을 보면 겨울철 동해바다를 옮겨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제철수산물들이 보이네요. 골뱅이라고 불리는 여러가지 고등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엔 북쪽 분홍새우가 보입니다. 살맛이 달달하여 단새우로 유명한 그 새우예요. 이렇게 붉은색이 선명한 건 횟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름은 분홍새우지만 정작 분홍색은 선도가 저하되며 나타난다는 게 특이하죠. 어쨌든 이렇게 싱싱한 단새우를 한 소쿠리 구입하시면 일식집이나 이자카야에선 값비싼 단새우회를 저렴한 가격에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 추천드리는 품목 중 하나예요. 여기도 새우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가시진욱 새우입니다. 이 일대에선 보리새우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남해안 일대에서 오돌이라고 하는 이 표준명 보리새우와는 다른 종입니다. 고소한 이 새우는 쪄먹기도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선 무침으로 즐겨 먹어요. 양념게장처럼 매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는 건데 이것도 별미입니다. 이렇게 묵호항의 선어들은 다 구경했네요. 이제 그 옆으로는 끝까지 쭉 대게집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건 묵호항에서는 이게 유독 유명하던데요. 바로 집집마다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B급 대게들이요. 여기 다라이 들어있는 애들은 정품. 그런 애들은 다리가 조금 떨어지고 가슴살이 조금 B급. 싸게 파는 거예요. B급도 B급 나름인데 이것도 물량이 많을수록 뽑기 운이 좋아집니다. A급 같은 B급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가격도 더 저렴해져서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마리수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조만간 매니저와 함께 와서 다시 자세히 리뷰해볼게요. 매니저도 안 왔는데 혼자 대게라도 사먹었다간 채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와, 엄청 많긴 많다. 그래도 지금 저렴하게 드셔보시겠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걸 고르는 게 최선입니다. 대게 점포들은 이렇게 다 둘러본 것 같고 이번엔 맞은편 화로 점포들 차례입니다. 사실 이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탓에 조업을 못 나간 상황인데요. 그 여파로 묵호항에도 큰 파도가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 당일 오전부턴 조업이 재개되었다네요. 그럼 오늘은 뭐가 나왔나 둘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동해안에서 가장 몸값 비싼 고급 어종 줄가자미입니다. 큼직한 것들도 보이는데 가격은 20만원? 이거 키로는 다 넘을 것 같은데? 1.3, 1.5 역시 비쌉니다. 줄가자미는 지금이 산란기이자 제철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선은 산란기엔 맛이 없는데 좀 특이한 녀석이죠. 줄가자미는 뼈째 먹는 게 맛있기 때문입니다. 산란기엔 뼈가 연해지거든요. 뼈째 썰어 먹는 가자미면 되게 작은 녀석들이 해당되지만 줄가자미는 이렇게 큰 것도 뼈째 썰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참가자미 역시 뼈째 먹는 새꼬시가 맛있는 가자미입니다. 뒤집었을 때 배에 노란 V자가 있는 게 이 녀석의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간혹 노란 가자미라고도 불립니다. 간만에 보니 또 입에 침이 고이지만 오늘은 찜해 놓은 게 있어서 우선은 끝까지
끝까지 한번 싹 돌아보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작은 뿔돔도 보입니다. 요즘 동해안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인데요. 심해에서 잡히는 커다란 사이즈의 뿔돔은 아주 값비싼 최고급 횟감이에요. 고급 스시야에서도 종종 사용하죠. 심해어종답게 흰살이지만 단맛이 진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렇게 작은 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잡어 이상 가격에 드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천하는 제철 생선입니다. 예쁜 색의 성대요. 겨울에 살이 달며 식감도 쫀득하고 서더리탕도 좋다고 했던 생선입니다. 이제 구경은 다 한 듯하니 오늘의 대상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맛볼 생선은 바로 인전석입니다. 예전에 작지만 맛있는 생선이라고 소개한 적 있는 개볼락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대수냐면 개볼락은 국내 최대 기록어도 42cm에 불과한 소형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알도 들지 않았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알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값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건 꼭 먹어봐야 해서 1kg 700이요? 개볼락이 1.7kg이나 나가네요. 생선은 크면 클수록 맛있다는데 여기엔 체급에 따른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3kg일 때 원래 대형종인 자바리야 특별할 것이 없지만 소형종인 북바리가 3kg이면 엄청난 거죠. 맛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아도 맛있는 개볼락이 이렇게 체급이 깡패일 땐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상인분은 심해에 살던 녀석이 지진 때문에 연안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하셨지만 원래 개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안 바위밭을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근데 저런 대가리 큰 생선들은 회가 얼마 안 나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성대도 뚱뚱한 놈으로 2마리 같이 샀어요. 자, 이제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개볼락입니다. 한 마리에서 회가 이만큼 나온 게 더 신기하네요.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아주 맨질맨질한 게 보입니다. 육색은 일반 자연산 우럭과 비슷하죠? 얼마 안 되는 소중한 뱃살은 먹기 좋게 잘게 썰었네요. 사이드 쪽 회는 성대입니다. 항상 겨울에 추천하는 횟감인데 정작 영상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 어째 좀 미안하네요. 탕은 맑은 탕이 국룰이죠. 이건 계속 끓여줘야 합니다. 역시 궁금했던 개볼락부터 먼저 한 점 맛봅니다. 진하진 않지만 은은한 단맛이 씹을수록 아주 기분 좋게 퍼집니다. 이 녀석은 쬐끄맣지만 굉장히 단단한 육질이 특징이죠. 오독오독한 텍스처가 질긴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잘게 썬 뱃살도 맛봤습니다. 이쪽은 크게 썰면 턱이 아플 정도로 단단해요. 오독오독이 아니라 우드그득입니다. 이건 단맛도 진하고 정말 맛있는 부위네요. 지방의 단맛은 커다란 우럭이나 참우럭과 닮았지만 그것들보다 더욱 단단한 식감이 개볼락의 매력이에요. 식감 면에선 그야말로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런 육질의 흰살 생선을 좋아하신다면 개볼락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왕이면 큼직한 것이면 더 좋겠지만 말했듯이 작아도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래도 큰 건 보고처럼 단단한 요 뱃살을 따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제 맑은 탕도 진하게 잘 우러났네요.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아주 구수해 보입니다. 회도 좋지만 개볼락이 또 하나 대단한 건 체급을 뛰어넘는 국물 맛입니다. 이쪽 계열의 생선들 특징이 육수를 내면 뽀얗지 않고 맑게 나온다는 건데요. 맛은 진하지만 텁텁한 느낌이 없어 아주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크기는 작지만 간도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아까워서 내장까지 싹싹 알뜰하게 건져 먹었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2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 들른 곳은 남쪽 서귀포시에 위치한 매일 올레시장입니다. 공항 근처의 동문시장과 더불어 제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이죠.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도 올레시장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올레시장 메인 골목엔 이런 횟집들이 몇 곳 모여 있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대중적인 횟감이나 해물들로 구성된 모둠회를 많이 판매합니다. 거기에 갈치나 고등어 등 제주에서 유명한 횟감이 섞인 것도 인기가 많고요. 가격대는 대략 2-3만원 정도고 능성어 등 고급 어종이 포함된 건 좀 더 비싸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포장에는 그닥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생선을 언제 회 뜬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식감이 푸석 혹은 무르다는 클레임이 많이 나는 품목이죠. 그리고 생각외로 회가 얇아 보기보다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특히 수산물은요. 이런 딱새우 같은 거야 뭐 원래 거의 대부분이 선동이라 큰 상관이 없지만 고등어 같은 건 특히나 화로를 바로잡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만 선도가 떨어져도 퀄리티 저하가 빠르고 썰어놓은 회의 경우는 단 몇 시간만 지나도 맛이 없어집니다. 안쪽 골목은 현지인들이 찾는 듯 여느 재래시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역시 가장 많은 건 제주도 어딜 가나 보이는 이 옥돔인데 이건 옥돔이 아닙니다. 비슷한 옥두어란 생선이에요. 우선 이게 오리지널 옥돔인데요. 이 녀석의 꼬리를 잘 보면 노란색 줄무늬가 몇 가닥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꼬리의 노란색 무늬는 옥돔을 건조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꼬리를 보면 옥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반면 옥두어는 꼬리에 무늬가 없고 하얗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아주 쉽죠? 애초에 옥두어는 꼬리가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가짜 옥돔이라고 해서 옥두어가 맛없는 생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좋은 옥두어를 먹어봤다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저렴한 중국산 건조 옥두어를 드셨기 때문일 거예요. 크고 좋은 옥두어는 웬만한 옥돔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다. 오히려 옥돔보다 가성비 면에서 더 좋은 생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긴 좀 독특한 생선을 말렸는데요. 이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주 앞바다에서 나는 갈정갱이란 생선입니다. 역시 좀 작지만 살이 고소한 생선입니다. 근데 정갱이가 뭐 이렇게 생겼냐고요?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정갱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무슨 정갱이란 이름을 가진 정갱이과 물고기는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종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맛과 특징을 갖는 게 수산물이란 식재료의 가장 큰 매력인 듯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못 먹고 가치를 못 느끼는 수산물들이 많아요. 저도 궁금한 것들은 부지런히 더 찾아서 맛봐야죠. 사실 아직 저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지적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럭은 얘네를 가리킨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통상 쏨뱅이는 잡어의 인식이 강한데 드물게 큰 붉은 쏨뱅이는 북바리보다 더 맛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 좋은 갈치들이 보이네요. 요것도 7지 정도 나가는 사이즈인데요. 엄청 커요. 이런 건 한 마리 얼마예요? 키로당 4만원부터 2kg가 조금 넘어요. 10만원 정도 하겠구나. 갈치도 이맘때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생선이죠. 저 정도면 먹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씩이에요? 만원. 한 바구니 10,000원씩이요? 제주의 유명한 수산물 중 하나인 가시발새우입니다. 인기가 많아지며 값이 많이 오른 품목이죠. 말했지만 딱새우회는 의외로 거의 다 배에서 얼린 신선한 선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걸 보기가 생각보다 아주 어려워요. 포장된 딱새우는 선어 특유의 약간 찐득한 식감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화로는 훨씬 탱글한 식감을 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것들이 보이네요. 삼엽충을 연상시키는 외모에 이건 바로 부채새우입니다. 새우라지만 랍스터에 가까운 맛과 식감을 내는 녀석이에요. 부채새우 맛있어요. 찜도 되고 회도 되고.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이거는 키로에 5만원. 5만원? 근데 쟤네들은 수율이 심하게 안 좋습니다. 저걸로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마시고 조금 곁들여 맛만 보시는 게 지갑에 이롭습니다. 제주도에서 꼭 맛봐야 할 회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고등어죠. 제주에서도 양식을 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통영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거 있나요? 모처럼의 여행 기분 좋고 맛있게 드시는 게 최고죠. 능성어도 보이네요. 제주도 횟집 메뉴판에 흔히 보이는 구문쟁이가 바로 능성어의 제주 방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스이카는 우리가 아는 무늬오징어를 일컫습니다. 예전엔 이걸 잡으려면 혹은 먹으려면 이곳 제주도까지 먼 길을 와야 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젠 북부 강원도에서도 이게 많이 잡힙니다. 심지어 그쪽이 양도 많고 값도 더 싸죠. 이쪽 수조엔 뭐가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뱅에돔들이네요. 이것도 예전엔 제주도 나와야 맛보던 횟감인데 요샌 일본산 양식도 있고 자연산도 강원도에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도 뱅에돔이 보이네요. 근데 이쪽 수조의 것들은 바로 좀 더 상위 클래스의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이 집은 뱅에돔과 긴꼬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네요. 참고로 제주에선 이렇게 뱅어돔이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역시 지금 맛있는 놈이죠. 특히나 매니저가 가장 좋아하는 횟감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의 메뉴로 당첨입니다. 그럼 제주에서 가장 품질 좋은 긴꼬리를 맛볼 수 있는 제 단골집을 소개합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는 컨디션의 긴꼬리뱅에돔 보이시나요? 이곳은 모슬포에 위치한 작은 횟집인데요. 동네 분들과 일부 낚시꾼들만이 찾는 그런 집입니다. 어쨌든 긴꼬리뱅에돔 한 마리 주문했습니다. 시세는 좀 큰 걸로 키로당 9만원이에요. 잘생긴 녀석으로 한 마리 골라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는 좋은 긴꼬리였습니다. 그를 위해 잠시 묵념을 하기도 전에 회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반은 껍질을 붙여 살짝 익힌 것, 반은 껍질을 벗긴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제주에선 이걸 유비끼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마스카와가 맞는 표현이죠. 껍질을 벗긴 쪽이고요. 여기서 벗긴 껍질은 큼직하게 데쳐서 모두 나와요. 그리고 곁들이 해물이 좀 나오는데요. 이 구성이 꽤나 재밌습니다. 먼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무척 생소할 겁니다. 이건 바닷가 바위에 붙어 사는 곰부란 녀석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희한한 연체동물이죠. 제주 지역에선 이걸 따서 손질해 먹는답니다. 이건 할머님이 직접 갯가에 나가 따오시고 손질해서 안주로 내어주십니다. 이건 소라고요. 제주도 전통 방어는 구쟁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뿔소라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려 무늬오징어인데요. 이렇게 이걸 서비스 안주로 내기 위해 할아버님이 매일같이 낚시를 다니십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살에 지방이 올라 단면이 아주 맨들맨들하네요. 떡처럼 쫀득쫀득 아주 찰진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퓨어하단 표현이 어울리는 깨끗한 단맛이에요. 껍질 부침에도 재밌습니다. 질기지 않으면서 꼬득꼬득한 껍질의 텍스처가 더해져 씹는 맛이 좋아요. 다른 곳의 긴꼬리들보다 유독 더 깔끔한 느낌인데 제주 본섬이 아닌 가파도나 마라도 먼바다의 긴꼬리만 가져오기 때문이라네요. 역시 음식은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리고 요 군부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복을 연상케 하는 단단한 식감을 갖고 있고 씹다 보면 해초향, 갯내음이 싹 하고 올라옵니다. 이 향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제주에선 더러 이걸로 물회를 해먹기도 하는데 워낙 손이 많이 가서 요샌 접하기 어려운 수산물이 됐죠. 모처럼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은 미역 넣고 끓인 제주식 맑은탕입니다. 향긋한 야생 쑥을 넣고 끓인 매운탕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곁들이며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제주여행 세 번째 영상. 오늘은 제주의 아침을 여는 위판장들을 둘러볼까 합니다. 한림항에 위치한 한림 위판장입니다. 한림 수협 위판장은 제주에서 가장 큰 위판장으로 규모와 위판 금액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곳이에요. 그럼 한림 위판장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생선이나 수산시장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판장 구경을 한번 와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선 일반 수산시장이나 회센터에선 볼 수 없는 화로 유통이 없는 아주 별난 생선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아열대 바다에서 잡히는 재밌는 친구들이요. 배에서 간 내린 생선들이 깔리다 보니 노량진과도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몇 시쯤 방문하면 되냐고요? 저는 이날 아침 7시쯤 도착했는데요. 경매전 물건들이 모두 입고되어 구경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여기서 생선을 구매하긴 어려워요. 마음에 드는 생선이 보여도 그림에 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 주의점이라면 물이 많이 튀고 바닥이 미끄러우니 젖어도 괜찮은 옷과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다는 거. 위판장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헌데 저희 같은 관광객들에겐 잠깐 둘러보고 마는 시장이겠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어민분들에게 이곳은 치열한 직장이자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그분들께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럿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길을 막는다던가 함부로 물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위판장 생선 구경 시작합니다. 이따가 다시 소개하겠다던 생선 황돔입니다. 참돔을 쏙 빼닮은 같은 도미과의 물고기인데요. 참돔에 비해 크기가 작고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살짝 말린 방건조 황돔도 제주도 시장 곳곳에서 보이는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얘네는 제주 앞바다 조금 깊은 수심에서 많이 잡히는데 이날 위판된 양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선 얘기를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갈치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늘이 깨끗하게 빛나는 은갈치가 제주 특산물로 유명한데요. 여름이 지나고 수온이 내릴 쯤이면 훨씬 많은 갈치들이 위판장을 채울 겁니다. 진정한 제주의 대표 생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옥돔이에요. 제주 특산물로 유명하고 실제로도 제주 사람들과도 아주 밀접한 생선입니다. 어쨌든 옥돔은 오늘날까지도 제주 사람들의 잔치나 제사에 빠지지 않으며 산모나 노인들의 보양식으로도 옥돔 미역국이나 죽을 즐겨 먹습니다. 여름엔 어획량이 줄어드는 생선인데 이날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들어있는 빨간 고기를 쏨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아닙니다. 이건 살살치라는 고기예요. 제주도에선 흔히 쏠치우럭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맛있는 빨간 고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걸 먹으러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모슬포항의 작은 동네 횟집입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면 아까 설명했던 쏠치우럭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살살치를 아주 드물게 활어로 취급하는 횟집이에요. 평소엔 사장님의 최애 생선인 긴꼬리뱅이돔을 거의 전문으로 취급하지만 5, 6월 짧은 시즌에 한해서 낚시발이 살살치를 취급합니다. 저기 밑에 한 마리 보이네요. 미리 연락드려서 큼직한 걸로 남겨달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쏠치는 쏘는 고기인 쑥이미를 말한다고 설명했었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녀석도 쏘는 고기입니다. 쑥이미처럼 뻣뻣한 등가시에 강한 독성을 갖고 있고요. 한술 더 떠서 체크된 모든 부분, 배와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뺨에는 가시에까지 독성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쏨뱅이는 이 독성이 약한 편이지만 살살치의 독은 쑥이미만큼 강합니다. 조심해야 할 생선이죠. 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꺼낼 때 알짱거리면 혼나요. 털털한 사장님도 이걸 다룰 때는 무척 예민해지십니다.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에도 수조에 간혹 살살치가 보이는데 대부분 좀 작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살살치를 활어로 다루는 집은 이곳이 유일할 거예요. 오늘 잡은 건 1.5kg 정도 나가는데 2kg 500이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도 처음 들어오는데 아 너무 아깝다. 위에다가 낙발을 긁혔으니까 이게 못 낀대서. 이번엔 제가 운이 없었네요. 하루 차이로 그놈은 냉장고에 들어갔답니다. 요 살살치라는 놈이 생각보다 크게 자라는 생선이거든요. 특히 활어가 맛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살살치 활어는 스시국 일본에서도 바리류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유통됩니다. 먼저 밑반찬과 간단한 안주거리가 나왔어요. 먼저 이 집의 시그니처인 무늬오징어 숙회예요. 최고급 오징어인 요 녀석이 여기선 왜 기본 안주로 나옵니다. 맛이 언제나 좋죠. 아주 부드럽고 초장을 찍어도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요건 제주도 돌문어 숙회입니다. 쫄깃쫄깃 씹는 식감이 강하죠. 문어는 정말 오랜만에 먹었네요. 요런 걸 내어주셨는데요. 바로 살살치의 간입니다. 홍어나 아기만큼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소한 맛이 별미예요. 입안에서 스프레드처럼 스르륵 퍼지는 특유의 질감이 기분 좋습니다. 술에 타먹으라고 쓸개도 챙겨주셨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냥 한 잔에 터뜨렸어요. 사실 아직도 쓸개주라 하면 뭔가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죠. 맛이요? 뻔하죠. 그냥 졸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살치 껍질도 데쳐서 내어주셨고요. 보통 생선은 껍질과 혈압력 사이에 단맛을 내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색이 붉은 생선들이 단맛이 진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쫀득쫀득한 젤라틴질 식감도 무척 재밌습니다. 드디어 메인인 살살치 회네요. 보시다시피 육색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감이 돌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 녀석 살이 마치 보거처럼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무척이나 깔끔한 흰살이고 살이 기름지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찍지 않고 씹어보면 은은한 단물이 나옵니다. 기름진 생선들의 그것처럼 묵직하게 꽉 차는 단맛은 아닌데
생선인데 씹을수록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무척이나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마치 커다란 붉은 쏨뱅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특징이 숙성발이 잘 안 받는다는 건데요. 우럭이나 쏨뱅이처럼 살살치도 죽으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화로가 최고죠. 다만 역시나 화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걸 공개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저 먹을 것도 없어서. 참고로 살살치는 늦겨울인 1월에서 3월경 산란하는 어종입니다.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쭉 맛이 좋습니다. 보이면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역을 넣고 뽀얗게 끓여낸 제주식 맑은탕입니다. 과연 이 녀석 국물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아니라서 국물이 곰탕처럼 뽀얗진 않은데요. 텁텁함이 전혀 없으면서 아주 깔끔 개운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결국엔 이렇게 그릇째 들고 마시게 되는 맛이에요. 정신장난을 유발하는 바지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큰 생선이라서 여기서 은근히 먹을 게 좀 나오고요. 탱글탱글하게 통통 튀는 게 목어살의 질감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폰즈를 곁들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볼살도 파먹어봤는데 이건 입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나네요. 턱이 아플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죠? 딱 온유월 한철입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엔 이미 시즌 오프겠네요. 네, 다른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양 5일장 구경을 마친 저는 자리를 옮겨 강릉의 주문진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주문진항엔 여러 수산시장이 있죠. 그중 이번에는 어민수산시장을 둘러볼 겁니다. 그럼 후딱 들어가서 구경 시작할게요. 어민시장은 말 그대로 어민들이 잡아온 수산물들만을 직판하는 시장입니다. 주력 품목은 이런 몽땅 얼마짜리 모둠회와 동해 특산물 대문어, 그리고 이 새빨간 홍게들입니다. 그 외에 각종 폐류, 선어류까지 품목은 다양합니다. 대체로 이런 창거리용 선어 종류는 한 수쿨이 1~2만원짜리가 많아요. 오징어, 삼치, 가자미류, 대구 등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동해안에서 나는 다양한 가자미들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검은색 지느러미가 특징인 이 가자미는 기름 가자미입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즐겨 먹는 흔하고 값싼 가자미예요. 그러면서 맛까지 좋으니 이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불긋불긋 피멍이라도 든 것 같은 건 홍가자미입니다. 배가 빨간 건 멍이 아닌 얘네들의 기본 스탯이에요. 얘네는 단맛이 좋은 고급 가자미에 속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건 오리지널 표준명 참가자미입니다. 배에 노란색 V자 무늬가 특징이라고 했었죠. 여기 보이는 가자미는 참가자미고요. 배에 노란색 V자 무늬가 특징입니다. 참이란 이름답게 가자미 중 맛이 좋은 종류예요. 다음 가장자리가 물먹은 종이처럼 보이는 이건 용가자미입니다. 무난한 생선이지만 개인적인 입맛엔 오늘 소개한 가자미 중 꼴찌라는, 저는 살짝 말린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가 동해안의 가자미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들이었습니다. 또 동해안은 볼락류도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럭 사촌들이요. 이건 지난 양양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노랑볼락이네요. 노랑볼락이란 생선입니다. 여기선 그냥 열기로 통해요. 생김새는 영락없는 우럭인데 색깔만 노란색입니다. 동해 북부 강원도 쪽에서만 나는 특산 생선으로 탕이나 구이로 드시면 맛있답니다. 그 옆에 좀 날씬하게 생긴 건 얼핏 비슷해 보여 또 황볼락이란 다른 생선입니다. 보거도 주문진의 명물 중 하나죠. 그리고 여기선 특히 밀복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건 편리하게 탕이나 찜 등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건 흔히 시락고라 부르는 보거의 정소입니다. 무척 크리미한 맛과 질감을 내는 아주 별미인 부위예요. 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니 시세가 괜찮아졌더라고요. 아랫동네 돌문어보다 야들야들한 맛이 있어서 동해안 여행 시 드셔보실 만한 품목입니다. 이번에는 횟감을 좀 보여드릴게요. 말했듯이 여긴 100% 자연산만 취급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의 수조들은 주문진 앞바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횟감은 주로 이렇게 소쿠리에 담긴 모둠회가 많아요. 보통 5만원짜리가 제일 많고 7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대를 나눠 팝니다. 한 가지 유의할 건 자연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양식에 비해 시기별, 개체별 편차가 좀 크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맛도 없고 양도 적은 거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양식을 함께 취급하는 풍물시장과 함께 천천히 구경하고 충분히 비교해보시며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복치라는 별명이 잘 알려진 궤도라치입니다. 못생겨도 맛있는, 특히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생선이죠. 근데 값이 많이 올라서 특히 강원도에선 비싸도 너무 비싸요. 장인은 얼마씩 해요, 사장님? 25만원? 와. 제일 비싼 건 키로에 25만원까지도 봤습니다. 쥐치가 보이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건 객줄이라는 생선입니다. 쥐치나 말쥐치와는 친척벌되는 생선인데 맛은 덜해요. 대가리가 크고 몸이 납작해서 살도 얼마 안 나옵니다. 비추천. 까만 채색이 배트맨을 연상케 하는 흑가오리입니다. 배트맨 같다. 이건 한 20kg 정도 될 것 같은데 포스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새끼라는 거. 다 자라면 몸무게가 200kg이 넘습니다. 동해안에서도 가끔 이런 것들이 잡히죠. 남도의 별미 노랑가오리처럼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어요. 요건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선 큰 인기는 없어 생각보다 저렴하게 팔립니다. 그나저나 얘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뭐? 조떼꾸알? 그리고 횟감을 구입하면 여기서 손질하지 않고 회 뜨는 곳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처럼 회 뜨는 값은 별도 발생인 점 알아두세요. 뭘 먹을까 하다가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볼락인데 크기가 실하네요. 이것도 한 바구니로 파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낱마리. 낱마리 얼마씩 해요, 볼락은? 한 마리 2만원?
2만원? 요거 맛만 보기 딱 좋네요. 일단 킵했습니다. 이 홍게도 이곳 어민시장의 명물이라고 했죠. 시장의 점포 중 3분의 1 정도는 홍게 전문점입니다. 방문객들 중에도 홍게를 사러 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천천히 구경을 하고 있는데 단골집 이모님이 오늘 좋은 게들 들어왔다고. 원래 오늘 게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봐버린 매니저.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어쨌든 홍게가 정말 좋긴 하네요. 관절 마디 사이사이마다 살이 터질 듯이 찬 게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배딱지 단단하고 묵직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게 좋은 홍게 고르기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구경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는 받은 것들 좀 사러 가볼게요. 볼락. 얘 2만 원에 한 마리 가져. 통통하긴 얘가. 아까 받은 통통한 볼락도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한 마리 2만 원이라니 비싼 감은 있지만 요게 정말 맛있는데 못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쇼핑 완료입니다. 볼락 한 마리 사온 것도 쓱싹쓱싹 바로 회 떠버립니다. 이렇게 필렛을 다 떴는데 이거 어째 때깔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짜잔, 이렇게 금방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건 지방이 껴서 뽀얀 육색이 너무 예쁜 볼락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니저용 사료입니다. 게를 직접 손질까지 해주는 착한 동생입니다. 홍게는 수율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A급. 웬만한 대게보다 살이 좋습니다. 장도 보여드릴게요. 몽글몽글 좋은 홍게장은 대게보다 더 맛있다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이었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확실히 맛있어 보이긴 하죠. 저는 그럼 볼락 회맛 좀 보겠습니다. 간장 콕 찍어서 한 입. 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게 바로 볼락이죠. 매콤한 놈이 기름기가 완전 미쳤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 마냥 씹으면 육즙이 쭉쭉 나오는데 고소한 맛, 단맛이 정말 진합니다. 아주 살짝만 과장하면 줄가자미를 먹는 느낌입니다. 근래 먹을만한 볼락 자체를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맛난 놈 만났네요. 어종불문하고 최근에 먹은 회 중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볼락은 겨울에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이죠. 이제 제철에 들었으니 통통한 것 보인다면 꼭 드셔보시길 초강추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이어서 들은 곳은 다대포항입니다. 가을철 부산에 오면 꼭 매니저를 데리고 신호동을 찾았거든요. 바로 어떤 게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매년 신호동만 간 것 같아 올해는 다대포에서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 오늘은 정기휴일이에요. 그래도 시장 앞 좌판에는 어머님들이 나와 계시네요. 혹시나 그 게를 파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찾아봤지만 꽃게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보이질 않네요. 사실 저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후폭풍이 들었습니다. 사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대포엔 재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 뒤쪽으로 또 다른 시장 다대시파크가 있거든요. 네? 다대시파크라고 했는데요. 다대시파크는 이전 영상의 밀락업 한장과 비슷한 규모로 양식 외에도 다양한 자연산 품목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볼게요. 도다리는 어머니 어떻게 파세요? 도다리 키로 35,000원. 35,000원? 봄 제철 도다리라고 더 잘 알려진 문치가자미입니다. 도다리가 근데 살밥이죠. 근데 정말 맛있는 시기는 사실 지금입니다. 끔찍한 겨울 대광어 못지않게 맛있으니 보이면 드셔보셔도 좋은 생선입니다. 여기엔 오리지널 다금이 자바리가 보이네요. 다금바리죠, 이건? 예, 다금바리. 이건 얼마씩 해요? 10만원? 제주도 자바리가 유명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이런 건 부산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청록색 빛을 띠는 게 톱날꽃게예요. 부산에선 청게라고 부릅니다. 우와, 이건 얼마씩 파세요, 어머니? 3만원? 값은 저렴한데 다른 집엔 더 없는지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톱날꽃게는 부산 낙동강 하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토종게는 아니라고 해요. 실제 톱날꽃게는 열대지방 맹그로브 지역에 서식하는 게입니다. 우리나라엔 60, 70년대 동남아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무역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의 온화한 기후와 낙동강 하구 뻘지형이 이놈들이 살기 썩 괜찮은 조건이라 이때부터 아예 자리를 잡고 서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거를 막 부산에서 똥개라고 들었는데, 똥개. 이건 얘네들이 탁한 물에서 사는 습성 때문입니다. 똥물에 산다 해요 똥개라는 거죠. 이제 더 추워지면 안 나오죠? 이게 10일 지나면서 안 나와요. 그냥 땅 밑에 들어갔고. 근데 지금 사람 많아. 사실 따뜻한 지역에 살던 외래종이던 탓에 국내에선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 직전인 늦가을에 가장 살이 차고 맛도 좋죠. 청개는 꽃게와 달리 가을에도 알이 잘 차있고 그래서 암컷들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암컷은 이렇게 배딱지색이 진한 게 좋죠. 단 상태를 본다고 이걸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격성이 박하지 못지않게 강한 데다가 위협적인 집게의 악력은 건전지도 자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꽃게한테 물리면 아프죠. 여기 비하면 꽃게는 애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외래종이라고는 하지만 생태계를 교란하고 피해를 주는 다른
의뢰종들과 달리 비교적 우리나라 생태계에 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특산물로 이게 꼽히는 실정이니 오히려 착한 의뢰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곁들여 먹을 횟감은 뭐가 좋을지도 좀 살펴봤어요. 밀치도 맛있는 횟감이지만 이건 다른 데서도 먹을 기회가 많은 생선이고 부산에서 쥐고기란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는 쥐치예요. 이거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일단 회는 쥐치로 고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을 무렵 몇 마리 남았다. 있다. 제가 찾던 청개가 남아있는 다른 집을 발견했어요. 사이즈도 크네요. 청개는 이모 어떻게 해요? 45,000원? 앞집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개는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해서 작으면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걔가 더 큰데 꽤. 사이즈가 커야 까먹는 맛이 나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지죠. 마침 수조에 청개가 몇 마리 안 남았길래 그냥 남은 거 몽땅 다 달라고 얘기했어요. 쥐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만원. 4만원? 요거는 숫지라 그러고 숫지, 요거는 암지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상인들이 저걸 수컷 쥐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건 다 순놈이라는 거죠. 그럼 암놈은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네요. 이걸 암쥐치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암컷이 아니라 그냥 쥐치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종이에요. 요것도 내가 볼 때는 암놈이 있고 다 있어. 그쵸. 근데 이 부르길래 그래 이게 표준어를 한번 찾아봐야 돼. 얘가 쥐치, 얘가 말쥐치. 말쥐치. 궁금해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평소 자잘한 쥐치도 지금은 이렇게 손바닥만큼 큽니다. 4마리가 1kg이 나오더라고요. 여긴 독특하게 초장집에서 회를 떠주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기본 손질만 판매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오돌이는 어떻게 해요? 6,000원? 이거는 8,000원. 아, 큰 거. 큰 걸로 제일 좋은 걸로 4마리만 주시고요. 얼마 전부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보리새우도 큰 걸로 4마리 구입했습니다. 이제 다 샀으니 그럼 먹으러 가야죠. 식사는 3층에 있는 초장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저는 물건 산 집에서 연결해준 집으로 따라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보리새우부터 먹었습니다. 살이 오동통하죠. 간장 콕 찍어 먹으면 우두구둑 단단한 식감과 진한 단맛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쥐치가 꽤 사이즈가 커서 뼈를 바르고 포를 떴습니다. 근데 쥐치회는 사실 특별한 맛이랄 게 없이 아주 무미예요. 하지만 이걸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작은 생선의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커다란 간입니다. 그냥 먹어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지만 이걸 열심히 으깨서 크림처럼 걸쭉하게 풀어준 다음 간장을 섞어주면 정말 맛있는 회간장이 된답니다. 말했듯이 쥐치는 기름기나 특유의 맛이 없어요. 하지만 간을 으깨 만든 이 회간장을 듬뿍 찍어 곁들이면 보거 같은 단단한 식감에 터지는 감칠맛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콩에 갑니다. 지금 이맘때가 1년 중 쥐치의 간이 가장 비대해지는 시기이니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나온 오늘의 주인공 청개입니다. 먹기 좋게 싹 손질을 해주셨네요. 월동전이라 달달한 속살이 아주 꽉 들어찼고요. 내장도 모두 좋았네요. 게다가 암놈은 알도 좋았고요. 개 먹는 영상은 없습니다. 누가 혼자 다 먹어버린 청개맛 리뷰는 예전 영상의 것을 대신해서 좀 인용할게요. 얘네는 식감이 무척 탱글한데 특히 찌개발은 더욱 그렇습니다. 맛이야 뭐 좋죠. 단맛이 대게만큼이나 무척 강한 편입니다. 딱 정말 대게의 단맛과 랍스터의 식감을 가졌네요. 다음은 장인데 묽지 않고 되직한 게 꽤나 녹진해 보이죠? 샛노란 암컷의 장이 정말 맛있습니다. 장은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 내장 파라면 암놈을, 집게발 파라면 순놈을 고르시면 되겠죠? 참고로 꽃게와 달리 이건 어디서든 암수 가격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죠? 3명이서 술 7병 포함해 6만원 나왔네요. 이 정도면 금액도 대만족. 이상 오늘은 부산 다대포의 다대시파크 리뷰였습니다. 역시나 볼거리 다양하고 먹거리 많은 재밌는 수산시장이었네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시장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할 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화성의 궁평항을 찾았습니다. 거진 1년 만에 방문이네요. 그럼 오늘의 수산시장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궁평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장이죠. 메인 품목은 단연 싱싱한 활어류지만 그 외에도 젓갈이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 관련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는 꽤 큰 규모의 종합수산시장입니다. 간혹가다 댓글들 중에 여기를 던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보이던데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호객행위죠. 새우 소금구이 해도 괜찮아요. 예. 많이 드릴게요. 예, 좀 보겠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좀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대략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호객행위가 조금 있긴 하네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디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진 않아서 둘러보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깜짝이야. 이제 익숙한 반응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좀 보일게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저는 국산 오징어입니다. 대체로 상인대 분위기가 밝은 편이네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호객행위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맛있지만 값비싼 돌돔입니다. 지금은 이런 주둥이가 새까만 순놈을 고르는 게 좋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여름은 돌돔의 산란기이기 때문이라고요. 순놈은 암놈보다 맛이 덜 빠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맘때가 돌돔 시세가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돔의 대체제가 하나 있죠. 나오는 시기가 좀 들쭉날쭉하긴 해도 강담돔. 돌돔 사촌. 돌돔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네, 맛까지 빼닮은 돌돔 사촌 강담돔입니다. 그러면서 단가는 더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쪽 집 수조에 잔뜩 들어있는 건 돌기 있잖아. 이게 딱딱해. 그래서 돌가자. 네, 이런 등에 박힌 단단한 돌기가 특징인 돌가자미입니다. 이름처럼 육질도 아주 단단해서 식감이 좋은 횟감입니다. 또 지금이 제철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여름철 추천드리는 횟감이죠. 진노래미입니다. 어종이 다양하지 않은 서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산 횟감 중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태안에서 노래미 먹었잖아. 그러고 보니 이 친구와 이전 태안 여행 영상에서 쥐노래미를 리뷰했었네요. 쫀득쫀득 찰진 식감의 맛있는 쥐노래미, 지금 서해안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이면 추천드리는 치짜돌림 삼총사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중 하나인 여름 생선 등가시치입니다. 아, 그 삼총사는 꼬랑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등가시치, 전복치라는 별명이 유명한 궤도라치, 도해삼치란 방언을 갖고 있는 쥐노래미까지요. 등가시치 역시 깔끔한 맛의 흰살 생선입니다. 요건 값비싼 전복치와 맛과 식감이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값은 더 저렴해서 여름에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복치가 많이 나오나 보네요. 전복치 엄청 많이. 치짜돌림 삼총사 중 마지막이자 대장격인 전복치, 즉 궤도라치입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6만원, 5만원. 6만 5만. 조금 작은 게 5만 원이요? 와, 진짜 많네요. 정말 바글바글하죠. 와, 엄청 많네. 요즘 이게 엄청나게 잡히나 봅니다. 가격도 괜찮네요. 막상 지금 터진 건 오징어가 아니라 얘네들이네요. 맨날 널뛰기 하는 오징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먹어야겠는데요. 자연산 횟감들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양식 생선들이 대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엔 양식 생선보다는 앞에서 소개했던 무난한 자연산 어종들을 노려보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제가 보면 서해 쪽은 이렇게 거의 구성이 비슷해. 집집마다 거의 똑같아요. 단조로운 어종 구성이 서해안 시장의 아쉬운 점 중 하나죠. 그 대신 다양한 페류들이 강점이고요. 여름에 맛있는 조개라면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가리맛 조개란 녀석이에요. 요샌 이 일대에서 거의 잡히질 않게 되어서 대부분 남쪽 벌교에서 올라옵니다. 얘는 이맘때 속살이 빵빵하게 들어쳐요. 또 여기는 스키다시를 깔아줘.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상을 차려줘가지고, 보통 수산시장 와가지고 식당 가져가면 저런 게 없잖아. 2만 원인가 내면 이렇게 한 상을 펴줘. 네,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 홍보하는 소위 스키다시가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시장 곳곳에 보이는 이겁니다. 지금은 2, 3만 원으로 가격은 조금 올랐네요. 이걸 곁들이신다면 은근히 양이 많은 이 메인 품목은 평소보다 적게 구입해도 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전복치 먹을 거면 좀 큰 걸로 먹자. 그러면은 그럼 오징어 2마리에 전복치 2kg만 해가지고 스키다시 하나 같이 해주세요. 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꼭 기억하셔서 실수하지 마세요. 스키다시를 구입했다면 메인 품목은 평소에 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구매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양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가 대가리가 작아가지고 의외로 살이 많이 나와. 내가 뜰 때는 장어처럼 떠지거든. 맞아. 이게 회뜨기가 어려워. 되게 미끄럽고 파닥파닥거려가지고. 올해 아직 오징어를 못 먹어봤다는 일행들을 위해 오징어도 2마리 샀네요. 어쨌든 이제 연결해준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이 곁들임의 가격과 구성은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집 것은 3만원짜리였는데 뭐 먹을만한 것들이 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큼직한 멍게가 있고 잘 익은 대파김치에 백합찜, 그리고 가리맛 조개찜이네요. 안하고 새꽃이 나왔네. 고소한 낙지탕탕이도 좀 있고, 와, 흰다리 새우도 회로 좀 나오네요. 그 옆에는 참소라찜이고요. 가리비는 회로 먹게끔 손질되어 나왔습니다. 해삼과 멍게도 조금 나오고 매콤새콤한 홍어무침도 있습니다. 일단 뭐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감탄하긴 하시길래요. 메인인 전복치와 오징어회가 썰려 나왔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살아서 팔딱거리던 생새우. 새우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이미 입에선 침이 흐르고 있어요. 흰다리 새우회는 먼저 초장 푹 찍어서 한 입 맛봤습니다. 와, 우두구둑거리면서 통통 튀는 식감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는 오동통한 가리맛 조개입니다. 역시 초장 푹 찍어서. 맛조개 종류는 특유의 진한 단맛이 매력이죠. 역시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전복치회예요. 아까 말했듯이 대가리가 작아서 회양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수율 엄청 돌리네. 대가리가 조그맣잖아. 우럭 같은 건 대가리가 크니까 먹을 수 없잖아. 먹을 거 없지.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 나네. 되게 쫀득쫀득해. 떡 같아. 이 식감 때문에 되게 이게 인기가 많아. 강원도에선 너무 비싸서 군침만 흘리던 전복치를 이날 배가 터지도록 포식했습니다. 역시 무엇보다 입에 쫙쫙 붙는 쫀득한 식감이 좋고요. 씹을수록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값이 많이 오른 건 아쉽지만 확실히 화로 중엔 상위 티어 횟감이라는. 참, 아까 궤도라치를 보면 일반적인 것과 오렌지색을 띠는 2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입할 땐 이 2가지를 섞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이 주황색 궤도라치는 오렌지 맛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맛은 똑같으니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비싸다고 바가지라고 좀 많이 그러는데 생선 값은 그냥 내 평균보다 조금 비싼 정도? 근데 대신에 이렇게 가면은 회를 조금 덜 사도 돼.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싸. 이렇게 떠들며 집어먹다 보니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원래는 궤도라치 매운탕까지 먹을 생각이었으나 너무 더워서 이건 포기했네요. 이놈 매운탕도 정말 맛있거든요. 생김새가 보시다시피 저희 쪽 과라서. 마지막으로 궁평왕 초장집 차림비입니다. 탕을 안 먹었더니 9,000원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홍길동 얘기 아세요? 홍길동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바로 그 발이과 핫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발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비운의 어종입니다. 점줄 우럭. 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점주루럭입니다. 아마 이건 생선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께도 좀 낯선 녀석일 겁니다. 다리과지만 우럭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바로 그 녀석이죠. 큰 대가리와 주둥이 그리고 날카로운 등지느러미까지. 실제로 아주 큰 우럭을 보면 바리과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아니에요. 얘는 조피볼락, 즉 우리가 아는 그 우럭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건 오히려 자발이나 능성어, 북바리에 더 가까운 농어목 바리과 어종입니다. 깊은 곳에 사는 바닥고기인 탓에 저인망에 잡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대성 어종인 탓에 아직 국내엔 개체수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바닷그물에 쓸려오는 게 대부분이라 선도 좋은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가끔 한 마리씩 경매에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다 지저분해요, 상태가. 그물에 그렇다고 채워가지고 막 선도도 횟감 안 되는 것도 나오고 하던데 이건 되게 깨끗하네요. 그래도 이번엔 어째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아직 국내에선 1년에 채 몇 마리 잡히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중매인들도 못 알아봐서 능성어나 자바리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얼핏 보면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게 완전 사라지면 진짜 능성어 같겠는데? 무늬만 없으면 정말 영락없는 능성어예요. 하지만 이젠 공부도 많이 한 중매인들이 이런 것들 귀신같이 동정해냅니다. 이제 몰라서 헐값에 팔릴 일은 없다는 소리예요. 오늘 가져온 녀석은 이미 반점이 많이 작아진 개체고요. 또 죽고 나서 선도가 떨어질수록 이 무늬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요 점들, 이 새끼 때는 더 진하다가 클수록 무늬가 희미해지는 건 대부분의 바리과 어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국내에서 간혹 잡히는 건 거의 대부분 유어가 아닌 다자란 성어입니다. 주둥이 모양이 영락없이 바리류가 많네요. 큰 입에 두툼한 입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이빨까지요. 또 역시 바리과답게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등지느러미도 포스가 넘칩니다. 꼬리지느러미는 능성어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새를 띠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3kg 정도 나가는 녀석입니다. 점주루럭치곤 작은 편이에요. 알고 보면 이거 꽤나 크게 자라는 어종이거든요. 지식백과에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점주루럭의 몸 길이가 80cm, 몸무게가 7kg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큰 것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찾아보니 이게 일본에선 가장 큰 녀석인 듯한데 89cm에 14.4kg이네요. 수십 kg씩 자라는 자발이나 능성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크게 자란다는 거. 손질 방법은 능성어나 북바리 등 여느 바리과 생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늘 벗기고 포 뜨고 껍질 벗기면 되죠. 단 이것도 바리과의 특징인 피부에 박힌 듯한 잔비늘을 갖고 있어서 크기가 더 큰 개체라면 칼로 껍질을 깎아내는 소위 스키비끼 방식이 편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비늘치기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얘는 겉모습만 봐도 체형이 강골이죠. 뼈가 아주 단단합니다. 괜히 이상한 칼 쓰지 말고 막칼로 내려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바리류가 마찬가지지만 이 굵은 뼈와 큰 대가리에선 아주 좋은 진한 육수가 나옵니다. 다음은 뱃속에 남아있는 핏기를 깨끗이 제거해주고, 근데 얘 기름이 엄청 많은데? 크지 않은 개체지만 내장 지방이 많이 껴있네요. 얘네들은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종이다 보니 몸에 지방이 많은 편입니다. 간은 되게 앙증맞네요. 그죠? 그리고 귀염뽀짝한 사이즈의 간입니다. 선도만 좋다면야 간이나 창자 같은 내장들도 모두 먹고요. 따로 데쳐서 수육으로 곁들여 드실 수도 있고 탕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대망의 포뜨기 시간. 아이씨, 칼이 안 들어가네. 대박. 왜 일본 애들은 원래 대바로 오롯이 뜨죠. 막칼로 열심히 포를 떠봅니다만 아시죠? 이 살이 많이 남아서 이걸로 이제 제가 딴 요리를 할 겁니다. 딴 요리. 이만큼은 다른 요리에 쓰시려고 그러면 따로 뺀 거죠? 그럼요. 얘는 다 젖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뭐 잡히는 양도 적고 대부분이 회와 탕으로 소비됩니다.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건 옆나라 일본으로 넘어가면 요리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스시국이라고 베이스는 역시 회지만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검색되네요. 세비체나 까르파초, 유비끼로도 많이 먹는다네요. 그 외에 맑은 탕, 된장국, 샤브 등 국물 요리, 구이, 조림, 찜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또 바리과 생선들은 껍질도 하나 버리지 않죠. 살짝 데쳐서 썰어 먹으면 별미입니다. 그 부분 영상이 사라졌는데 유독 다른 어종들의 껍질보다 찐득한 식감이 강해요. 능성어나 자바리와는 또 다른데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근데 등반, 배반 드셔보실까요? 그러시죠.
근데 엄청 예쁘긴 하네요. 자바리보다 솔직히 살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점주루럭의 육색은 딸기우유 같은 핑크빛이 맴돕니다. 선어들의 경우 피를 먹어서 이런 색이 나기도 하던데 얘는 원래 특징인 듯해요. 좀 깊은 수심에서 잡혀오는 생선들이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로 심해성 어종인 도돔이나 줄가자미 같은 녀석들이요. 이제 드디어 맛을 볼 시간입니다. 근데 혈압육 쪽에 기름막이 코팅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 회는 맛있게 생겼네. 이건 딱 봐도 맛있는 비주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지방감이 느껴지네요. 깊은 수심에서 사는 탓에 기본적으로 체내 지방량이 많은 듯한데 그래서 연안에서 잡히는 자발이나 북발이와는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웬만한 기름 많은 회도 맛볼 때 그냥 와사비랑 간장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할 정도로. 바리과다 보니까 크게 막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막 괜찮은데? 네, 맛은 정말 좋아요. 크기 대비 지방감이 세요. 인위적이지 않은 깔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진합니다. 의외로 지방이 어마어마한데 양식 능성어의 기름짐과는 또 전혀 달라요. 쬐끔한 게 이런 맛을 내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얘는 자라면서 체형이 돼지같이 위로 커지는, 즉 체구가 높아지는 타입인데 이렇게 완전한 대형 성체는 또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희소성과 맛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의지만 이건 정말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잡혔으면 싶네요. 모처럼 손에 꼽게 맛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이전 편에 이은 두 번째 통영 영상이고 여기는 강구안입니다. 오늘 먼저 찾은 곳은 통영 중앙시장입니다. 여긴 중앙시장과 화로시장 두 개의 시장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우선 이쪽 시장부터 구경해 볼게요. 중앙시장은 화로류가 취급 품목 중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아래쪽 수조에는 장어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인데요. 남쪽 지방에서 샤브샤브로 즐겨 먹는 여름 보양 생선이죠. 안하고와 닮았지만 주둥이 모양새가 달라서 구분은 쉽습니다. 웅장어는 주둥이가 둥글고 이빨이 없는 반면에 갯장어는 주둥이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건 능성어입니다. 통영에선 고급 어종인 능성어도 양식을 하고 있는데 유통되는 어종이 다양하지 않던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귀한 생선이었죠. 여름에도 맛이 썩 괜찮은 횟감입니다. 여기 갈색빛을 띠는 고둥은 털탑고둥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름처럼 뽀송뽀송하게 잔털이 나있죠. 이건 회로 먹는데 침샘의 독성이 무척 강합니다. 보거독과 같은 테트로도톡신을 갖고 있거든요. 경험이 없다면 상인에게 손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재밌는 고둥이 하나 보이네요. 요건 미녀고둥 혹은 촛대고둥이라 불리는 긴 고둥입니다. 털탑고둥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테트라민이란 독성을 갖고 있어서 손질에 유의하셔야 하는 고둥입니다. 참돔 한 마리가 이모님께 물폭탄을 선물했네요. 결국 열받은 이모님께 한 대 쥐어 터졌습니다. 이모 도토레미는 어떻게 하세요? 2kg 3만원? 도토레미는 쌍동갈이라는 생선의 방언입니다. 작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이 청량감을 주는 깔끔한 흰살 생선이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어종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활고등어도 있습니다. 통영 욕지도산 양식고등어고요. 양식의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여름에도 제법 기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고등어 외에도 항상 활정갱이도 같이 취급합니다. 정갱이는 고등어 양식장 옆에서 잡히는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료를 먹고 자라서 기름기가 많다고. 옆에선 전복 한 마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응원하게 되는 건 어째서일까요? 이 모습에 동료들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통영 중앙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바로 옆에 위치한 화로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좌판 형태의 시장이죠. 어딘가 좀 더 예스러운 로컬 느낌이 있죠. 초입부의 점포들은 양식어종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그래도 양식어종 구성이 꽤나 합리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양식어종들보다 자연산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시장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단골집을 찾았습니다. 잡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모님들이 몇 분 계시죠. 25,000원이요? 오늘 잡어는 25,000원씩이네요. 능성어는 북바리를 말합니다. 능성어 자그마한 새끼 우럭이고요. 삼뱅이는 쏨뱅이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봤던 용치놀래기고요. 쏘는 고기, 수기미도 있고요. 통영에선 볼락 아니죠. 볼라고 맞습니다. 오늘 뭐가 많다. 가만히 있으라. 마그라니. 얼굴 다 쪘어. 구경하다가 제대로 물벼락 맞았네요. 전화도 조금 해주세요. 세 마리 있고 나 뼈 없이 해줄게요. 뼈는 싫어하지요? 예. 찰리도 뼈 안 줄일 때니까 특별히 빼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뼈 싫어하는 매니저를 기억해서 뼈도 발라주시는 센스. 그럼 많이는 안 주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안 해. 저도 문제를 줘요. 빼도락지는 조금만 섞어 있네. 빼도락지가 요즘 안 잡혀요. 도토레미나. 요즘에 소리가 영 없어요. 소리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는 노래니 이거는 미역 여기가 능성어라고 하죠. 욕치노래기 올라고 돌돔도 먹고 싶어요? 한 마리 이어볼까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면. 한 마리 이어줄게요.
와, 뭐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들어갔죠? 전어, 자리돔치, 노래미, 북발이, 용치놀래기, 볼락, 돌돔입니다. 가장 맛있는 회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특정 어종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게 통영의 이 자버모듬회입니다. 이름부터도 어딘가 정겨운 앞바다의 생선들이죠. 손질도 투박하고 무척이나 거칠지만 이 시장표 마켓만의 묘한 감성과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자잘한 잡어를 마리수로 손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매번 나긋하게 응대를 해주시니 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손질과 포뜨기까지 마치고 나면 남자 사장님이 깨끗한 도마로 가져가서 썰어주십니다. 드디어 회가 다 준비됐네요. 오늘의 모둠회입니다. 먼저 이건 포를 떠서 썬 전어고요. 매니저는 뼈가 씹히는 뼈째회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발이, 용치놀래기, 볼락이 순서대로 섞여 있고요. 용치놀래기는 이렇게 거뭇한 실핏줄이 비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이건 자리돔이겠죠? 매니저가 뼈째회를 못 먹는다고 이걸 다 포를 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육이 살짝 불긋한 이건 돌돔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벤치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좋네요. 개인적으로 전어는 초장에도 먹는 몇 안되는 회 중 하나입니다. 아직 살에 기름이 꽉 차진 않아서 뼈꼬시보단 조금 심심한 느낌이네요. 역시 이맘때면 뼈맛이 나와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돔은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니 좋네요. 뼈가 안 씹히니 저는 이것도 어딘가 좀 허전하네요. 다음은 용치놀래기입니다. 육질은 약간 무른 듯한 느낌인데 씹을수록 뒷맛이 달큰하게 올라오죠. 낚시꾼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미끼도둑이지만 여름에 한정해선 나름 별미인 생선입니다. 이런 담백한 잡어회는 푸짐하게 야채쌈을 싸먹어도 맛있죠.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때려넣고 우적우적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이런 마케엔 좋은 와사비와 회간장보단 역시 우리네 방식이 더 잘 어울립니다. 칼칼하게 국물 좀 떠먹으며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속초의 유명 시장인 동명항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도착했습니다. 그럼 같이 구경해보시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작은 좌판이 몇 개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한 통에? 2만원부터요? 맛은 어때요? 네, 여기선 지금 제철인 성게를 손질해서 판매합니다. 지금 시즌엔 단연 성게가 좋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던전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호객행위가 어떻길래 그러냐고요? 따로 찾는 거 있으세요? 사장님 여기 유시 하나만 해보셔요. 드시시면서가 삼촌 뭐 먹을래요? 회는 안 드셔요? 맞아요. 여기 엄청 많아요. 밑에보다도. 맛있으면 줘.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야말로 혼을 쏙 빼놓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구경 좀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한 구조예요. 이건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동명항이 악명 높은 이유는 끼워 팔기 때문입니다. 이곳 동명항은 보통 모둠회 구성 판매가 일반적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잡어들은 킬로그램당 시세를 매기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한 소쿠리 얼마 하는 이곳만의 특이한 판매 방식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걸로 먹으면 그럼 얼마 정도예요? 이럴 때 잡어를 끼워 판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그냥 서비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좀 저렴하게 파는 건 어떨까요? 동명항이 악명 높은 세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때문입니다. 사실 강원도 물가 비싼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여기선 서비스가 따라오는 대신 가격이 비싸다고 했지만 일부 품목은 그걸 감안해도 애초에 가격이 많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복치, 즉 궤도라치입니다. 또 하나 비싼 생선이 바로 이겁니다. 흔히 이시가리라고 불리는 오돌토돌한 돌기의 주인공 줄가자미요. 물론 서비스야 많이 따라오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냉정히 말하자면 여기서 고급 어종을 골라 드시는 건 비추천입니다. 동명항이 악명 높은 네 번째 이유, 투박한 손질 방식입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클레임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주말이면 진짜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한산하지만 심할 땐 회 뜨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도 많죠. 그러다 보니 할복장 이모들이 눈코 뜰 새 없이 거의 기계처럼 회를 뜹니다. 정교하고 깔끔한 칼질을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앞서 비싼 생선을 사지 말라고 한 것도 그저 값이 비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뭐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악성 던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항은 여전히 매력적인 저도 즐겨 찾는 곳이에요. 말했듯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100% 자연산 잡어들의 천국이라는 게 그 이유죠. 그래서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볼거리 많은 재밌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팁은 광어, 우럭 같은 대중적인 생선이나 비싸고 좋은 생선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해 그냥 잡어를 사서 드시라는 겁니다. 끼워주는 잡어가 아니라 아예 이걸 메인으로 사서 말이죠. 우선 얘네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잡어로만 살 경우 3만원짜리부터 살 수 있어요. 혼자 올 때는 2만원짜리도 달라면 줍니다. 물론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린 여기서 잡어를 먹을 거고 어설프게 아는 척하며 기싸움을 해봐야 상인들을 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럴 땐 그냥 잡어로 이것저것 얼마치 주세요 란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에요. 저도 오늘은 잡어회를 조금 구입해서 맛볼 겁니다. 3만원어치만 잡어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잡어로 좀 골고루 해주세요.
뭘 담았는지 좀 볼까요? 먼저 지금 들어올리는 건 기름가자미입니다. 여기선 그냥 새꼬시로 통해요. 이건 대구 햇대란 생선이고요. 여기선 햇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어와 까치복, 멍게가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참고로 같은 금액이라도 구성과 양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인들끼리도 눈치 게임을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바구니가 풍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생각해 양을 넉넉히 줘서라도 잡으려는 거죠. 첫 집에서 덜컥 구매하기보단 이런 경쟁 심리를 역이용하세요. 호객행위는 적당히 무시하며 그저 천천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구경하다 보면 웬만큼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묻고 다니면 싫어하지 않냐고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해. 여기 이모들 죄다 선수들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막 들이대고 구경하세요. 처음이 낯설고 어렵지 익숙해지면 비교하고 홍정하는 것도 재밌답니다. 살 없으면 내가 무서워줄게. 이렇게 홍게도 2마리만 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횟감 손질을 맡겼으니 기다리는 동안 구경 좀 더 할게요. 이것도 익숙한 놈이죠. 강도다리입니다. 도시에서 파는 도다리 새꼬시가 대부분 이걸 쓰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양식이 많이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나는 건 자연산이에요. 그리고 자연산 중엔 가끔씩 이런 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긴 놈이냐? 혼자서 수저 한 칸을 가득 채우는 강도다리입니다. 아 미쳤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건 얼마예요, 어머니? 이런 걸 한 35만 원 가요. 35만원? 몇 킬로나 나가 이거? 이런 신기한 녀석들이 유독 여기선 곧잘 보여서 올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별난 생선을 많이 보시려면 날씨 좋은 날 방문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전량 자연산 조업량에 의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등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선들이 출항을 못하니 시장에 물건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볼거리가 없어지는 건 둘째치고 전반적인 시세 자체가 올라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식사시간. 오늘의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먼저 이게 3만원짜리 모둠회고요. 구성을 보면 먼저 이 붉은살 생선이 청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뽀얀 흰살 생선은 대구 햇대고요. 입구에서 2만원어치 사들고 온 성게입니다. 이건 모둠회에 딸려온 자연산 멍게, 얇게 떠놓은 이건 까치복이겠죠. 마지막으로 뼈째 썰어놓은 요건 기름가자미입니다. 매운탕도 2인분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사온 홍게까지. 막상 올라와서 보니 뭐가 이것저것 좀 많네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본 거보다 훨씬 나아요. 2만원에 이렇게 그냥 퍼먹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먹을 수 있죠. 뱃삼의 무늬를. 양이 넉넉하니 이런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예. 청어는 청어대로 또 고소하고 새꼬시대로 사각사각하고 쫄깃한 거 있고 부드러운 거 있고. 네, 다 작고 볼품 없어 보여도 생선마다 제각각 특징이 있어서 맛과 식감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건 까치복인데 보거 특유의 우두구둑한 텍스처가 매력이고 뼈째 썬 기름가자미는 사각사각 씹히는 질감이 재밌죠. 이게 호불호는 좀 갈려도 씹을수록 뼈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이 있어요. 기름기 가득한 고소한 청어도 산지에서 화로로 먹을 땐 식감이 또 다르고요. 청어도 굉장히 기름지고 청어가 또 활청어라서 단단해요. 예. 이 대구 햇대는 광어처럼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가진 무난한 횟감입니다. 막 쌈 싸먹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특징을 비교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이런 건 오히려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도 않아 복잡한 제철을 따질 필요도 없고 가격까지 저렴하니 얼마나 좋아요. 잡어라고 해서 절대 맛없는 생선이 아니라는 거. 바닷가 시장에 가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자연산 잡어 드세요. 2번 드세요. 이상 잡어 예찬론자였습니다. 아우벨 잘했네요. 괜찮죠?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에 나왔습니다. 묵호항 수산시장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쪽은 화로 횟감을 취급하는 점포들, 그리고 반대쪽엔 선어와 폐류, 갑각류 점포들이 모여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커다란 고등은 명주매물 고등입니다. 회로도 먹지만 살짝 데치면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단 타액선의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몸을 갈라서 제거해야 하죠. 이건 흔히 백골뱅이로 불리는 동해안의 대표 고등 물레고등입니다. 부드럽고 맛있기로 유명하며 값도 가장 비싸죠. 또 타액선에 독성도 없습니다. 도루묵 암컷들은 산란을 마치고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추위가 끝나면 수요가 급감하는 시즌성 강한 품목이죠. 아쉽지만 이제 다음 겨울을 기약해야겠네요. 역시 겨울철에 인기 있는 탕거리 생선 대구입니다. 물론 시원한 대구탕은 겨울이 아니라도 수요가 많죠. 요샌 대구 어획량이 다시 많이 늘어났다는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새끼 대구를 엄청 잡아들이더라고요. 바로 앵치노가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새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가 또 언제 금대구가 될지 모릅니다. 피문어로 통하는 대문어들이고요. 문어는 일반적인 생선들과 반대로 작을수록 더 비싸게 팔립니다. 아무래도 먹기가 편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격이 많이 좋아졌네요. 조만간 문어 한번 먹어야겠어요. 반대쪽 화로점포로 왔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바로 동해안 한치 화살꼴뚜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가리 끝이 이렇게 화살촉처럼 뾰족해서 붙은 이름이죠. 이런 작은 사이즈는 6마리 만원씩도 팔리네요. 근데 작다고 무시 못하는 게 생각보다 이런 게 맛있습니다. 누가 봄도다리 아니랄까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혀오는데 봄도다리는 사실 맛이 없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알이 차니 맛도 식감도 떨어질 수밖에요. 이 대하에 담긴 동글동글한 생선은 뚝치입니다. 흔히 도치라고 하죠. 지금은 상품성이 좀 떨어집니다. 알탕이 맛있던 암컷은 이제 산란을 마쳐 알이 없고, 뼈가 연해 수육으로 먹던 수컷은 이제 뼈가 억세지거든요. 아기의 경우 보통 겨울이 제철이라고 들었는데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인지 사철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생선이죠.
쥐치와 말쥐치는 언제 먹어도 무난한 횟감입니다. 다행히 오늘 화로는 많이 들어왔네요. 묵호항에서 이렇게 가득 찬 수조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와, 이 가자미들은 색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런 색을 띠는 건 얘네들이 산호초밭에 살던 녀석들이라 그렇습니다. 동해안 앞바다엔 부채뿔 산호라는 아름다운 분홍색 산호초군락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면 분홍색 위장색을 갖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맛이 뭐 다르진 않습니다. 끝판왕 줄가자미들도 많이 나왔네요. 손바닥만한 것부터 키로급 이상까지 사이즈도 다양한데요. 적정가에 웬만큼 맛을 보겠다면 좀 애매한 크기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줄가자미는 1kg을 기준으로 가격 편차가 배 이상 나니 700~800g짜리를 골라서 1kg 미달이란 조건으로 흥정하는 거죠. 이렇게 화로 쪽도 모두 둘러봤습니다. 모처럼 볼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오늘 먹을 회를 구입할 겁니다. 사실 따로 구해둔 횟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조 중앙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요게 경매에 나오거든 입찰 좀 받아달라고 해놨거든요. 바로 띠볼락입니다. 주로 참우럭으로 불리며 일반 우럭과 구분되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긴 우럭입니다. 2.5kg짜리 상태 좋은 화로를 구해주셨네요. 심해성 어종이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잘 보기 어렵고 금방 뒤집어져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화로가 귀한 편이죠. 심해 저수온층에 살아 지방이 많다는 건 이 녀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바리에 견줄 만큼 맛있다고 생각하는 어종인데요. 몸이 납작하죠. 살밥이 없는 게 아니라 종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15만원 줬습니다.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횟감들은 딱히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엔 운이 좋아서 요런 놈 5만원에도 먹은 적이 있네요. 걔도 엄청 크다. 난 큰 거 좋아해. 진짜 좋고 한 마리를 팔아도 돈은 얼마 안 남지만 이런 큰 개우럭들도 많이 들여놓고 이것도 가격 꽤나 나가겠다. 이거 30만원이요? 줄가자미도 항상 제일 큰 걸 많이 들여다 놓습니다. 생선을 골랐으니 이제 회를 떠야죠. 시장 한켠에 할복장이 있어서 대부분 이쪽으로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늘 투박한 손질 방식이 좀 아쉽죠. 그래서 전 수산시장에서 고급 어종들은 잘 안 삽니다. 그런 건 차라리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먹자는 주의인데 묵호항에는 믿고 맡기는 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장집 한 곳 추천드릴게요. 생선을 가져오면 여기서 회를 떠주는데 우선 차림비는 이렇습니다. 저 안엔 회 뜨는 비용이 포함되고요. 목어 등 특수 어종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가격이 꽤나 합리적이죠. 거기다가 손질하는 전과정을 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초장집에서 회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빼돌리는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식이라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필요 없겠죠? 뿐만 아니라 회 손질도 무척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오늘의 생선 띠볼락회가 나왔네요. 아주 예쁘게 잘 썰어주셨죠? 우선 이쪽 넓게 썰은 건 등 쪽 부위입니다. 껍질도 손질해서 살짝 데쳐주셨고요. 이건 지느러미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한 뱃살은 먹기 좋게 잘게 썰어주셨네요. 양념 쌈장도 맛깔나게 준비해주시고 이런 데서 생와사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수준을 알 수 있죠. 껍질이 꽤나 도톰한 편입니다. 참기름 살짝 찍어서 역시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쫀득거리는 식감이 재밌습니다. 이런 게 가벼운 식전 안주거리로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를 맛볼게요. 간장 콕 찍어서 지방이 고르게 잘 올라와서 단맛이 아주 진합니다. 맛이 좋아서 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살의 단맛이 진해요. 화로회로 이보다 진한 맛을 내는 흰살 생선은 돌돔이나 줄가자미 정도밖에 없을 듯 합니다. 화로 맛으로는 전 자바리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산란기인 늦봄부터 초여름엔 어획량이 올라가는데 그땐 낚시에서도 마리수가 늘어나죠. 하지만 맛은 쌀쌀한 계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엔 더 기름진 지느러미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게 손질해주는 점이 좋아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잘게 썬 뱃살 부위입니다. 이런 건 육질이 너무 단단해서 크게 썰면 먹기 힘들죠. 생선의 부위별 특성을 잘 살려주셨네요. 기름기 맨질맨질한 거 보이시나요? 맛, 식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회를 먹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네요. 그동안 주방에서 푹 고아진 맑은 탕입니다. 이런 건 거의 약이죠 뭐. 그냥 계속 더 먹게 되네요. 육수가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내장에도 기름기가 무척 많아서 더 그렇죠. 껍질부터 내장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심해 어종들은 간도 아주 맛있습니다. 풍미도 진하고 사르르 풀리는 부드러운 식감도 좋죠. 아, 이렇게 계속 보니 또 먹고 싶네요. 역시나 근래 맛본 생선탕 중엔 최고였습니다. 밥도 조금 말아서 탄수화물 보충하면 식사 마무리합니다. 신김치 더해주면 게임 오버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비 내리던 지난 주말 저는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끝내주게 좋은 생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보기 힘든 녀석일 것이라고 했던 이 생선은 사실 그렇게 희귀한 생선은 아닙니다.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내리질 않는다고 했었던 네, 바로 이시가리란 별명을 가진 줄가자미입니다. 잡히는 양은 늘었어도 아직 국내 최고가의 횟감 중 한 가지임은 사실이죠. 그리고 익히 알려져 있듯이 1kg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횟감인데요. 그리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몸값은 더 높아지고요. 키로 넘는 거는? 키로 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차례 나오는 거는 한 20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정말 대물이라고 할 만한 줄가자미들은 2kg을 훌쩍 넘어가는 녀석들도 간혹 보입니다. 가격 꽤나 나가겠다 이거. 30만원이요? 아무튼 제가 데려온 건 이 녀석은 아니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와, 엄청 크네. 넙대대하게 생긴 큼직한 사이즈의 줄가자미입니다. 저렇게 큰 건 처음 봤네. 저도 처음 봤고요. 원래 줄가자미 저렇게 큰 게 없어요. 이번에는 배 쪽도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건 암컷이거든요. 줄가자미들은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크게 자라기에 사이즈 좀 된다 하는 것들은 100% 암컷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나 봐. 배가 볼록하지도 홀쭉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줄가자미 특유의 보랏빛이 어딘가 신비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 분들도? 현지 어부들도 놀랐다는 이 줄가자미 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얼굴은 봤으니 이제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늘 상황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숨이 가쁜 게 곧 넘어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없죠. 죽기 전에 꺼내서 목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정신없이 고속버스 화물에 퀵으로 서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힘들게 꺼내서 저울 위에 올려봤더니 무게가 거의 4.9kg이 나오네요. 끝내주는 녀석이라고 설레발칠만 했죠. 내장과 피를 제거하기 전에 5.2에서 5.3kg 정도 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몸 길이가 고작 55c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엄청난 초고도 비만인 거죠. 그래도 주작 아니냐, 줄가자미가 무슨 5kg이냐 하실까봐 빵을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전처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빠져서 왔네요. 그리고 금방 올라온 녀석이라 눈동자도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꼭 살아있는 것만 같네요. 그리고 줄가자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소리 들리시죠? 이런 걸 맨손으로 다루다간 손이 아작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돌기들이 지느러미까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지가 몸 곳곳에서 미루어 짐작되네요. 배 쪽은 죽고 나면 금방 이렇게 어두운 자색으로 착색이 돼요. 살아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 녀석도 정말 만만치 않게 큽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이즈의 줄가자미라서 꽤나 재밌는 구경거리가 됐네요. 쓱쓱쓱 깨끗하게 목욕제게 시켜준 다음 대가리부터 먼저 쳐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어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대가리 자른 단면을 좀 보면 이런 가자미 대가리는 처음 봅니다. 저 두께랑 살 좀 보세요. 이제 기본 손질을 마치고 새도마로 옮겨졌습니다. 껍질을 탈피할 차례죠. 먼저 배 쪽부터. 이 줄가자미란 놈은 특이하게 겉껍질 안에 속껍질을 갖고 있거든요. 손쉽게 벗겨지는 겉껍질과 달리 이건 엄청 꽉 붙어 있어서 탈피가 아주 어렵죠. 그래도 다행히 능숙하게 잘 벗겨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돌돔이지만 오늘만큼은 눈길이 안 가네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줄가자미 뼈 가르는 소리. 눈과 입 그리고 귀까지 즐겁게 해준 생선이네요. 먼저 포뜬 살을 한 점 한 점 썰어냅니다. 아주 꼼꼼히 깔끔하게 잘 썰어주셨습니다. 전라상의 칼질이야 뭐 유명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면을 봐도 생선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죠. 누가 이걸 줄가자미라고 생각할까요? 또 이렇게 고운 연분홍빛 육색을 나타내는 건 기름기 잘 오른 줄가자미의 특징이죠. 지느러미와 잔뼈는 잘 다져서 뼈다짐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3접시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죠? 이날 인원 12명이 맛보기에 충분한 양이 나왔네요. 소금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회 구경 좀 해볼게요. 단면이 아주 특이하죠?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뼈를 살려 썰어낸 부분입니다. 혹시 뼈가 너무 억세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네요.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포를 떠서 썰어낸 순살 부위겠죠? 영상이 좀 어두워서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기름기가 엄청나게 맨질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손만이 갔던 뼈다짐입니다. 먼저 뼈 부분부터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어떤 맛과 식감을 낼지 두근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와, 우려와 달리 전혀 억세지 않네요. 이거 기가 막히네요. 아삭아삭하게 뼈가 깨지면서 뼛속에 고소한 맛이 터져나옵니다. 늘 큼직한 줄가자미를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떻게 생선회가 이런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을까 인데 이번엔 뭐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회를 또 맛볼 수 있을지 겁도 납니다. 아마도 인생 최고의 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한 건 이날 모인 분들은 당분간 무슨 회를 드셔도 감흥이 없으실 거란 거. 이번엔 포뜬 부위를 맛볼 차례입니다. 와사비 얹고 간장 콕 찍어서 한 입.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지방의 풍미가 아주 진한데 마치 좋은 버터를 먹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숙성도 적당히 잘 돼서 식감까지 아주 좋았는데요. 적당한 쫄깃함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은 지느러미와 뼈다짐입니다. 된장과의 조화도 좋지만 소금만 살짝 찍어서 그대로의 맛을 봅니다.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 고소한 특제 전복죽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빠지면 섭섭할 시원한 백합탕도 준비해봤고요. 마무리는 개운한 쑥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다리가 아닌 무려 줄가자미 쑥국입니다. 굵은 뼈와 커다란 대가리로 육수를 냈어요. 시원하게 국물 한 모금씩 나눠 먹고
빨간맛 딸기로 디저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끝내주는 생선을 구해서 좋은 자리 만들려는 생각은 쭉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버렸네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역시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생선보다 더 좋은 건 역시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이겠죠? 급작스러운 당일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종종 이런 자리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유 뭐 이런 걸 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사람들은 사실 저보다 매니저를 더 좋아하더라는. 매니저님도 고생했어. 웬일로? 이번 주말 걔